여러분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칙칙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다소 감기 안 걸리시도록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소프트뱅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 유대인의 파수꾼이라고 불리고 있는 손정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설립된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3,400억 규모의 중국 스타트업을 단행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임지훈 대표가 소프트뱅크 벤처스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뿐 아니라 K큐브 벤처스 유승윤 대표, 임정민 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 역시 모두가 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3인방이 현재 국내 벤처 생태계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부 다 소프트뱅크의 젖줄을 먹고 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뉴스에서 중요한 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현재 손정희의 계획에 더욱더 큰 발판을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중국에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대체 손정희의 이런 일을 도와줘야 될 게 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중국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했거나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망 스타트업을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뽑아내서 투자를 할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추진한 중국 스타트업에 이 돈을 대어줬던 새끼들, 이 출자자, 펀드 출자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텍사스 퍼시픽 그룹, 이놈들이었습니다. 이 텍사스 퍼시픽 그룹은 원래 석유회사였는데 유대 가문이었던 브론프만 가문에서 텍사스 퍼시픽을 사들였고, 이게 현재 금융투자회사로 변모가 된 거죠. 자, 특히 브론프만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에드가 브론프만이란 사람은 현재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계 유대인 총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히 에드만 브론프만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때 확장했던 동시에 유대인의 권익 보호에서도 앞장섰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유대 자금의 지원을 받게 됐을까? 이거를 우선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바로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비전펀드 투자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유대자금의 지원을 받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는 IT 전문 매체인 리코드 뉴스 보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손정희가 보이지 않는 유대 권력자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설계했다. 그걸 중국과 논의를 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팩트로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뭘 논의했느냐? 비전 펀드를 논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 펀드란 게 과연 뭘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슬슬 한번 발려 봅시다. 자,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현재 통신 사업을 메인으로 해서 다채로운 IT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뱅크의 핵심 자회사를 살펴보면, 자, 소프트뱅크, 스프린트, 야후 재팬, 브라이트스타, 암스홀딩스, 비전펀드, 델타펀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자,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소프트뱅크는 통신업을 캐시카우로 해서 다양한 IT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지금껏 높였습니다.
이걸 마치 이야기하자면 IT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워렌 버핏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M&A를 통해 돈을 벌었으니까 뭐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현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통신사업자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팔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M&A를 했던 겁니다. 기업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프트뱅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어디 분야에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위성통신, AI 농업, 산업용 Io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용 빅데이터 분석, 로봇, 차량 공유, 온라인몰,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과 그러한 분야를 손정희가 귀신같이 캐치해서 그것을 공동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신인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귀신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들과 동시에 같이 이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보와 흐름에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보면 이 소프트뱅크가 왜 저러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첫 번째로 원웹. 자, 원웹은 현재 코카콜라, 퀄컴, 버진그룹이 투자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말 안해도 어디 기업인지 아시죠? 이거 그냥 유대기업 자체고요. 특히 버진그룹은 영국계 기업인데 이 대표가 리차드 브랜슨이거든요. 이 사람이 빌 게이츠와 아주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 현재 빌 게이츠와 같이 카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공 유전자 변형국인 클린미트를 현재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랜티. 이 플랜티는 스마트 화분을 만든 기업이죠. 현재는 우주에서도 잘 자라는 농장을 만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 이 플랜티에 가장 핵심적으로 현재 투자했던 기업이 바로 소프트뱅크라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핵심적 투자를 했던 곳은 비전펀드 중국계 벤처 캐피탈 회사인 DCM. 중국계는 일단 맞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근데 사실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투자 금융그룹이고요, 실리콘밸리의 핵심적인 벤처 투자 금융기업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유대 투자금융 그 원흉 자체입니다. DCM은 최근에 국내 카카오톡에도 투자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DCM뿐만 아니라 플랜티를 투자한 또 다른 기업이 바로 베조스 엑스펀디션입니다. 이 베조스 엑스펀디션의 대표는 바로 베조스입니다. 아마존 대표죠, 베조스는.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투자 회사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플랜티 역시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설립이 됐고 성장이 됐으며 그것을 손정희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나우토. 자, 여기도 유명 기업들로부터 신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죠. 특히 핵심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과 벤처 캐피털 회사 그레이록 파트너스가 이 회사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레이록 파트너스 역시 실리콘밸리의 핵심 벤처 투자 회사고요, 대표적인 유대금융 투자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업체인 BMW, GM, 도요타, 뭐 알리안츠 이런 데도 펀딩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와 그레이록 파트너스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 파트너스, DCM 벤처스, 세카이어 캐피탈, 뭐 그레이록 파트너스, 뭐 파트너스, 뭐 캐피탈, 벤처스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럼 거의 미국계 투자금융 회사라고 보면 되고, 그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용어까지 유대인놈들이 돈놀이하는 곳이에요. 자, 다음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자세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구글이 가지고 있던 거 소프트뱅크에게 인수해준 그런 기업이니까 투자가 된 거고. 자, 우버. 유대인들이 이끄는 유명한 기업이죠. 자, 우버 창업자는 트래비스 캘러닉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우버에서 사임을 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손정희가 투자한 모든 기업의 유대 자금과 유대 기업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저런 새로운 산업혁명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약 100조 원 정도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에 속속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펀드의 출자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비전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놈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그런 쌍놈의 새끼들이 또 손정희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미국의 개 멍멍이, 자, 미국의 멍멍이 사우디와 UAE의 국부펀드, 그 다음에 IT 업계 거물들인 애플, 퀄컴, 홍하이. 저 퀄컴 또 끼어있어. 저 퀄컴 저 새끼 저거. 근데 저 새끼 끼어있을 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새끼는. 저 새끼 핵심적인 새끼니까. 어쨌든 자, 애플, 퀄컴, 홍하이, 샤프 등이 있습니다. 자, 손정희는 이러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미국 유대기업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새롭고도 혁신적인 벤처기업 인프라를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전펀드의 특이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엄청난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대 규모의 펀드입니다. 자, 이러한 펀드 규모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프트뱅크 뭐 호주머니 뭐 뒤 호주머니 털어갖고 펀드 만들었겠습니까? 손정희?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 많은 돈들을 과연 누가 끌어다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전펀드의 투자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소프트뱅크 그룹에서만 100% 자본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출자들 아까 말했듯이 뭐 사우디나 뭐 애플, 퀄컴 이런 애들은 채권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 투자자는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하고 연 7%의 수익을 보장받는 그러한 구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전펀드를.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건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비전펀드의 지배권을 좀 더 소프트뱅크가 힘있게 주도하에 움직이려는 이런 의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쉽게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부담없이 신속하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어쨌든 손정희가 이렇게 저들의 돈을 통해서 열심히 가져온 저 돈, 삥 뜯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걸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바로 ARM, 엔비디아, 뭐 위워크, 위냅 뭐 등등 어쨌든 좀 많네요. 뭐 판타틱스, 어쨌든 이런 회사들, 즉 4차 산업에 필요한 부품 회사나 온라인 상거래, 부동산, 핀테크, 가상현실 시스템, 이런 쪽으로 저 돈들이 전부 투입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자, 비전펀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반도체, 역시 반도체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게 현재 여실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손정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거대한 비전펀드의 투자 규모를 바로 기업들 발 아래 두고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었느냐? 자,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소프트뱅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기업 연합에 대한 지도를 저놈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뱅크를 주축으로 폭스콘, 알리바바, 애플, 퀄컴, 스프린트, 테슬라, 엔비디아, 파나소닉, 구글, IBM, 우버, 스냅딜, 뭐 전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거의 유대 자금으로 움직이는 거의 유대 중독자 새끼들, 자, 이런 새끼들밖에 거의 없죠. 자, 그 외에도 뭐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런 기업들이 핵심 기업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럼 그 외의 기업들 뭐 전부 미국 기업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알리바바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자, 워낙 유명하죠.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손정희 그 마윈의 투자 계약 협상 스토리,
말 안 해도 알죠. 마인이 뭐 6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손정희가 아우 요시 해갖고 그냥 과감히 투자했다고. 그래서 알리바바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결국 손정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리고 대만 쪽에 있는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 자, 언뜻 보기에는 저 대만 사람입니다. 맞아요. 생긴 것도 대만인이고. 근데 사실은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과거에 유대인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창업했던 스티브 첸 역시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폭스콘 창업자 고타이밍 대표. 자, 이 사람 중국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사람. 이 고타이밍 대표가 바로 일본의 샤프를 매입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최근에 도시바 인수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삘받아서 열받아서 메모리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뭐 이런 포부도 이제 밝혔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중국인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손 회장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만난 기업인이었다고 하는데, 자, 일본에서 온 마사 회장입니다 라고 외치는 트럼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주섬주섬 펼쳐가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줬는데, 이 종이 안에 쓰여있던 내용이 향후 4년간 미국에 500억 달러 플러스 7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것이며 5만 개 플러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추가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폭스콘 로고가 그 뒤에 큼지막하게 A4 용지에 박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회장이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공장을 짓는 것은 제 친구고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손 회장이 친구라 부른 사람이 다름 아닌 폭스콘 모회사, 즉 흥하이 정밀공원의 고타이밍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폭스콘 고타이밍 대표는 바로 손정희와 친구 사이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이 아닌 엔비디아와 폭스콘 다 인맥이고 미국계 대만인이었다. 결론은 뭐 게임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상주하고 있는 유대 투자금융기업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자, 소프트뱅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워너비나 플랜티, 나우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열심히 몰래 자금 수여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대놓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유대 자금들로 인해서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거든, 누구나. 그래서 소프트뱅크와 이러한 유대 금융 투자 기업들이 공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비전 펀드를 땅 세우는 거죠. 말뚝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방송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기업들 뒤에는 바로 유대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대 금융 투자 기업들의 자금 수혈이 있었다. 그걸 소프트뱅크와 현재 공동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 펀드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일단 얼굴 마담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단 펼쳐 보입니다. 왜? 소프트뱅크 손정희 모르는 사람 없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얼굴 마담격으로 좋죠. 그 뒤에 사실상 유대 글로벌 투자 금융기업과 그 다음에 미국 IT 기업들이 이 비전 펀드의 대부분을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수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거기에서 곁들여서 같이 비전 펀드를 으쌰으쌰 손발을 맞추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가 아는 새끼들입니다. 다 얼굴 까고 서로 알고 우리는 모두 친구, 우리는 다 함께야. 지들 아는 새끼들끼리 서로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쇼를 마치 다른 기업, 다른 나라에 있는 뭐 사람들끼리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막 쪼각쪼각 쪼개서 뉴스로 보냈는데, 그 다 조각 모아봐. 다 아는 새끼고 다 옆집 친구고 동생 형이고. 진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지금 이미 벌려놨다라는 거죠. 비전 펀드가 그런 지금 현재 판이고,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이 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뭐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새끼들이 저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왜 자꾸 모든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IT 기업들을 자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느냐. 저런 비전 펀드를 통해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게 뇌피셜로 지금 제 혼자서 씨부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직접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떠한 기업이나 기술도 평생 존속할 수가 없으므로 소프트뱅크가 진화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 네트워크가 다른 특징과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서로 자극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전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그러면서 비전 펀드의 계획은 지금의 규모보다 10배 이상을 키워서 전 세계가 소프트뱅크 관할에 움직이는 소프트뱅크 경제권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내비치고 있다고요, 이 새끼들이. 소프트뱅크가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거는 다름 아닌 하나의 기업이 모든 4차 산업의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통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이게 현재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펀드의 진실이라고요. 아니, 이미 실제로 유대기업 구글, 아마존, IBM, MS, 인텔 이런 유대기업들이 4차 산업을 독점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독점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부수적 인프라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놈이 열심히 앞에 막 가고 있으면 뒤에서 어떤 놈이 주인이 지나간 흔적에 좀 청소를 하든 뒤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현재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라는 저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비전 펀드를 통해서 저놈들이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모든 것들은 다 계획적인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결코 우연으로 어떠한 기업이 갑자기 엄청난 아이디어를 돌출해서 이것들이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이 상호 교환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한 연결을 통해서 이 계획의 총체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다.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들의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전부터 저놈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초로 뿌린 게 뭡니까?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뿌려졌던 스마트폰 아닙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으면 거의 상병신, 그 다음에 뭐 저기 원시림에 살고 있는 돌 알고 있는 이러한 원숭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은 무조건 있어요. 예? 뭐 저기 노숙자 빼놓고는. 자, 이러한 시스템을 이놈들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일단 끌어모으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물론 이 준비를 열심히 도와줬던 기업들이 뭐 삼성이라든지 소니, 그 다음에 뭐 화웨이, 샤오미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찍어서 스마트폰 뿌려대는 역할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수집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 데이터 수집을 전송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 이 교두부 역할을 했던 바로 기업이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뭐 5G네, 그 다음에 뭐 통신망을 계속 넓히네, 구글도 열심히 벌룬 프로젝트와 드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 정서망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뿌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 수집하고 이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통신망을 통해서 뭐 데이터 정서만 되면 되냐? 아니죠. 자, 어디 저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한 겁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일반 뭐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 갖고 저 데이터를 어떻게 뭐 다 저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고용량 낸드 플래시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장비였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하나둘씩 여러분들의 빅데이터, 석유보다 비싼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쌓이기만 하면은 이게 뭐 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글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과 해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그 지랄을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저런 거대한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나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다 현재 저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죠.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인프라를 만드는데도 양자 컴퓨터는 필요하죠. 자, 블록체인의 무서운 점은 완벽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것 말고도 더 치명적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시다시피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거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사람에게 도입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 통제된 시스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수집을 해요.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그걸 또 구글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의 시스템에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게 계속 돌고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류가 없어집니다. 실수가 없어지고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여러분들이 뭘 할지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범죄자도 미리 너 범죄 일으킬 것 같아 잡아버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내가 다 먹겠다. 내가 한 놈이 다 먹는 세상 아니냐. 나 혼자 다 처먹겠다. 지금 종묘 독점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독점하고 있다고요. 뭐 비전 펀드 연병하고 자빠져 있네. 네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뭐 비전 펀드, 마치 사람을 갖다 이거 영심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마치 손정이가 저걸 다 진행하는 것처럼 잘난 척해놓고 뒤에다가 니들 유대인 돈 처박아갖고 몰래 수혈 해가지고 만들어가 나가고 있어. 하여튼 눈에 보이는 새끼보다 안 보이는 새끼가 더 영악한 거예요. 더 영악한 거.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 무슨 사람을 갖다가 하수구에 있는 바퀴벌레 취급을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뭐 치약 밟고 뒤져라 이거야? 이 새끼들 왜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독점을 하냐고. 이 눈구렁이 같은 이런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 책임은 안 질라 그러고 독점은 하고 싶고. 하여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놈들은 안 보이는 새끼들이에요. 저렇게 얼굴 보여갖고 내가 했어, 내가 잘난 척했어, 그런 새끼들 다 거짓말이에요. 안 보이는 새끼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자, 비전 펀드의 숨은 의도는 이겁니다. 자, 하나의 기업이 수많은 다국적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4차 산업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독점, 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당연히 독점, 통제되어야 저놈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가 석유보다 비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저놈들이 모든 기업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처럼 그것 또한 독점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한바탕 난리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자, 손정희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뭐 이미 끝났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 전부 미국계 기업들이 아닙니까? 투자하고 있고, 지금 유대기업 금융자본들이 투자하고 있고. 자, AI의 현재 빅데이터와 AI 독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이번 방송 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가올 차세대 산업은 단순히 우리가 차 한 대를 만들더라도 이제는 뭐 자동차 부품만 몇 개 끄적끄적 붙여가지고 끝나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에 관련된 뭐 헬스케어, 건강, 네트워크, 전기, 전자, 기상정보 시스템, 뭐 곳곳 막 등등 그 위에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다양하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런 다국적 기능의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복잡한 분석과 해독, 또한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다양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 저놈들이 깊숙이 투입해서 더 깊숙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또 쉬워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저러한 더욱 복잡한 분석과 해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양자 컴퓨터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생활과 개인 관리가 더욱 편리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런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결코 어느 쪽 모두 다 쉬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가 더 좋은 세상이다라고 저는 쉽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일단 맡기겠지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끝으로 손정희, 즉 손마사요시는 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전 펀드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100조 이상의 비전 펀드인데, 이걸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2, 3년마다 제2, 제3의 비전 펀드로 그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권력자들의 투자 방식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성공할 때까지 돈을 들이쏟아 붓는 겁니다. 카카오도 그랬고 쿠팡도 그랬고 안 망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돈을 쳐 부으니까 안 망합니다. 결국 손정희의 비전펀드 성공 확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100% 성공률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요, 그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비전펀드의 계획 역시도 손정희의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비트코인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광기도 불러일으키고 이런 계획들을 꾸준히 추진했던 새끼가 분명히 저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연계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이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결국 4차 산업이라는 투자 명분으로 모든 것들이 현재 단일 독점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처럼 감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